쪼가리 그만 까시고 네, 옮기셔야 알겠습니다. 잠깐 밑에 눌러 왔는 것 같은데? 오늘 장사 망칠까봐 사실 지금 다 찢어. 아까 전에 얘기 들었을 때 연매출이 60억이거든요? 저녁 장사밖에 안 하니까. 와, 그러면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나랑 밥 친구 할래? 친구 밥 친구. 하나 둘 3. 안녕하십니까, 밥 친구 조만섭입니다. 최근에 노프로 다니면서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서부터 우리 밥 친구 컨텐츠 약간 새로워진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밥 친구 오픈조 프로젝트. 빠밤. 요식업을 오래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그분들 막상 찾아가고 얘기 나누면 조금 애매하잖아? 가게 오픈할 때 가서 내가 칼질도 하고 짐도 날라주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조금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여줄게. 보건증이 있어요? 나 칼질 눈 감고 합니다. 뭐 주방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야무지게 한번 할 수 있겠다. 물레동에 맛집 많은 거 아시죠? 물레동에 맛집 많죠. 물레동에 수많은 맛집 중에 유명한 몇 군데가 다 한 사장님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그분 얼추 들어봤어요. 약간 인플루언서이시자 물레동에 뿌리 내리셔서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의 당군 할배와 같은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아요. 별명이 물레동 대통령. 물레동 대통령. 그래서 진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 친구 만들 곳이 바로 원조 마늘 곱창. 여기랑 이 옆에랑 저기랑 다 같은 사장님 거라고. 물레동 당군 할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그러면 들어가서 오픈 준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갑시다. 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픈 준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개월. 와, 이제 거의 딱 1년 돼갑니다. 네. 사실 이 물레동에 거의 외식업을 뿌리 내린 당군알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냥 뭐 제가 1세대는 아니라서 당군은 아니고 약간 고주몽 정도. 고주몽 정도. 그렇죠, 네. 예, 물레동의 고주몽 그렇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오픈 몇 시에 하세요? 오픈은 4시. 오후 4시에 스타트 하는구나. 그럼 제가 빨리 서둘러가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오늘 스타트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우선 저희 이제 시그니처 메뉴가 예. 마늘곱창이라서 마늘곱창. 마늘을 먼저 좀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요리를 워낙 잘하신다고 해서. 저 눈 감고 칼질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소 두태기름. 뒤태기름? 두태기름? 네. 두태기름은 혹시 어느 기름인가요? 소에서 나온 기름인데 사실 소에서 나온 기름 중에서도 내장 쪽에서 나온 기름이 가장 좋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마늘을 튀겨서 빻아서 넣습니다. 야, 와, 상당하네요. 아니, 물레동에 이렇게 가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아니, 외식업 몇 살에 시작했어요? 제가 외식업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네. 그러면 처음서부터 외식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외식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제가 예.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30살 때까지 예. 이제 밴드 30살 활동을 때까지 했어요. 네. 배고프다. 네, 그렇죠. 제가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1공학번입니다. 진짜요? 보컬 전공입니다. 저 베이스 기타요. 네. 베이스 기타. 네네. 줄 4개로 세상을 표현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한번 들려주실 수 네. 있나요? 지금 베이스를? 지금 베이스를요? 아오이 카제 기대시레 코노카다이. 각각 다른 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30살 때까지 음악을 하다가 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들어갔죠. 원래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이제 사진이나 글을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 분명 간 곳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의 아카이브로 쓰기 위해서 시작한 SNS 활동이 되게 커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물레동은 마타명이랑 계정 때문에 떴다부터 해서 뭐 물레동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생기고 거의 뭐 물레동의 고주몽이자 맛집 내비게이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외식업으로 뛰어들었죠. 대표님, 근데 물레동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가게가 혹시? 개옥정이라고 그 숯불 닭구이 전문점. 잠깐만, 그럼 대표님 또 닭구이집, 네. 곱창집, 또 어떤
그리고 이제 돼지갈비집. 돼지 갈비찜. 네, 디럭스포차라고 그 밀레니얼 감성의 그런 술집 하나랑 미츠바라는 일본식 선술집, 그리고 철판닭갈비랑 부대찌개 전문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의성 마늘만 쓰다가 요즘에 의성 마늘이 좀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국내산 마늘 국내산 마늘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국산 마늘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산 마늘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맞아요. 이 중국산 마늘은 너무 그 알싸한 맛이 세서 정확히 아시네. 곱창의 이 고소함을 다 얘가 좀 뺏어가더라고요. 국산 마늘의 은은한 감칠맛과 단맛이 또 되게 좋거든요. 국산 마늘은. 하긴 열이 가해져서 이제 마늘이 익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단맛이 올라오겠네요. 잠깐 밑에 눌러왔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요 정도면 됐나요? 조금 더 익어야죠. 네, 조금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딱 봤을 때 되게 노릇노릇 이건 너무 맛있겠다 싶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실 때 대표님 원래 면장갑 끼고 이거 끼시죠? 그쵸. 맨손에 이거 끼고 그냥 하진 않죠? 1도 화상 정도는 왔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자, 부읍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 뜨거워. 좀 식혀야 되니까 네. 채반에 넓게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넓게. 네, 맞습니다. 아직 마늘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와. 네. 오, 와 이게 역시 짬밥이 목장갑을 끼셔서 이렇게 해서 으깨야 됩니다. 으깨야 돼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기름 할 때부터 끼고 있었어야 돼. 대표님, 이거 마늘이 통으로 들어간 곱창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으깨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하시는 방법을 굳이 왜 택하셨는지. 이게 사실 마늘을 통으로 넣으면 곱창은 다 익었는데 마늘은 안 익은 경우. 근데 이제 저희는 곱과 마늘이 하나가 된 곱마일체를 와.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곱창을 보면 그 곱이라고 해서 그 소화액이 딱 익으면서 만들어지는 내용물이 그러면은 마늘을 좀 그런 질감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일부러 튀겨서 네. 이게 원래 저희가 믹서기도 써봤는데 네. 믹서기로 하니까 이게 완전 떡이 돼버리더라고요. 완전. 네. 그 이제 손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알갱이도 살아있고 이제 그렇죠. 질감도 있으니까 이제 이건 진짜 수제다. 근데 느낌 좋아. 네,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또 이제 또 곱창이 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 죄송합니다. 그 노가리 그만 까시고 이거 옮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빨리 시켜주십시오. 네, 다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지금 불순물이 안 나오는 상태고요. 만약에 나온 다음에는 물을 한번 빼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물로 빼주셔야 돼요. 와우, 좋아. 이걸 물질을 너무 오래 하면 안에 있는 곱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쓸 게 없어요. 오케이. 쭉쭉 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아니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게 생곱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밑에 이게 누런물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이건 그냥 곱이라고 그 소화액이에요. 네. 소화에. 왜냐면 보통 소를 도축하기 전에 네. 얘네들을 이제 굶기거든요. 내장에 음식물이 없게끔 굶기기 때문에 소화되다가 만 거 이런 건 아닙니다. 대표님, 저 잘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시급 한 11,000원 정도의 효율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물레동 평균 시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여기는 지금 한 그래도 12,000원? 와, 근데 아까 저한테 11,000원 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대표, 근데 밥친구 구독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했나? 또 금방 태가 나요. 대표님, 이제 다음에 뭐 할까요? 네. 사실 지금 곱창이 여기 보시면 기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이. 그래서 적당량만 남기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기름 제거? 네. 기름 제거 한번 시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교님. 곱창 자체에도 기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쾌하실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잘라주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자르면은 기름에서 나오는 그 풍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그 기준선을 잘 잡아야 돼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처음부터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케이. 가위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름을 모아서 아까 마늘 튀겼구나. 네, 맞아요. 진짜 눈썰미 대박. 대표님, 개육정 처음에 오픈하실 때 그러면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저는 물레동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네. 특히 좋았던 이유는 이제 권리금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원래 공장으로 썼던 자리를 제가 들어가는 거라서 어. 권리금이 없어서 저도 이제 그럼 되게 싸게 창업할 수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원래 공장을 했던 자리다 보니까 뭐 주방 설비뿐만이 아니라 정화조 묻는 거부터 우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식당처럼 만드는 데만 한 7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랑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 처음에 창업비용 혹시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저랑 와이프랑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모아놨던 돈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식당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 네네네. 이제 그런 대출의 힘을 좀 빌렸죠. 아, 이거 오늘 장사 망칠까봐 사실. 뭐 지금처럼 너무 깊게 자르면은 얘가 찢어지거든요. 아, 네. 반만 자른다는 느낌으로. 지금 다 찢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이제 곱창이 올 텐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걸 여기다 퍼 담아서 여기 곱창을 끼고요. 아, 진짜 수제네요. 좀 눌러서 안에 내용물만 채워넣으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볶은 마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창을 여기다 껴야 됩니다. 우와. 와, 느낌 되게 좋아. 어떻게, 대표님 보여주세요. 이게 어지간하면 잘 안 찢어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끝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밀어주셔야 돼요. 네네. 원래 2인 1조인가요, 이게? 네, 그렇죠. 아. 잠시만요. 이 조교가 와서. 네네. 야, 힘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득 빵빵 채우면은 어차피 이게 구우면서 다 튀어나가니까 60-70% 정도만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죠? 어머. 네네네. 대표님, 여기 그러면은 창업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드셨나요? 아, 여기는 좀 적게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랄 게 없거든요. 위에 도색하고 그리고 벽도 그냥 다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2억 정도? 얼마 안 들어서 2억 좀 넘게.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것은 고깃집의 카테고리인데 여기를 건물답게 만드는 데만 한 4, 5천 들어갔거든요. 와, 그러네요. 난 사실 그거를 빨리 여쭤보고 싶어요. 그 최고 많이 나온 월 매출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한 9천만 원 정도. 네. 저녁 장사밖에 안 하니까. 와! 아, 저녁 장사 밖에 안 해서 9천만 원? 네네. 와. 아니, 대표님, 제가 얼추 아까 전에 얘기 들었을 때 월 매출이 한 5억이면은 네. 연 매출이 60억이거든요? 자영업자 기준 25% 순마진을 계산하면은 1년에 12억을 버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25%를 벌면 좋죠. 근데 뭐 세금 떼고 이것저것 떼면은 그 정도가 안 되는 마진율이 네. 장사가 잘 되면 사실 네. 그 가게 하나를 가지고 파생해서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아, 그렇죠. 원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다 돈을 또 버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물레동을 고집하면서 다른 걸로 또 계속 오픈을 하셨는지. 브랜드 하나를 잘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이 물레동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아, 네, 이제 물레동에서 계속 늘렸고요. 지금 이 곱창집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가게를 하나 세팅하는 데 있어서 네네. 대표님은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사실 그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다니는 식당이 한 3천 군데가 넘어요. 와우. 원래 제가 식당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3천 군데 이런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와, 대박이다. 네. 사실 이것도 신혼여행으로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늘이 잔뜩 들어간 소세지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걸 보고 간마늘을 넣은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했죠. 바르셀로나에서 넘어온 곱창이네요. 이거는 곱창은 더 주세요. 원조 마늘 곱창집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었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또 마케팅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이게 곱창집은 오픈빨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아. 왜냐면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네. 자기 단골 매장을 하나 잡아놓고 이야. 평생을 가기 때문에 새로운 업장이 사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챌린지를 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좀 유튜버 중에 희밥님. 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런 마늘곱창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 대표님이 직접 챌린지를 기획하셨나요? 네. 오. 그러니까 곱창 10m를 1시간에 먹는 10m면 거의 한 5인분 되는데 그걸 31분 만에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희밤님이 왔다 가고 나서 다 그 챌린지를 하려고 아. 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대표님이 푸드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블로그로 3,000곳 이상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외식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사실 저는 제가 외식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음식을 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많이 다녀본 경험, 진짜 3,000군데 빅데이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마늘 곱창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제 그런 마늘 소세지에서 얻었듯이 맛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는 되게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진짜 아이디어 100%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당은 못 드려도 곱창은 무한으로 제공을 할 테니까요. 먹어보러 가시죠. 네. 아니 진짜 그 잠깐 사이 손님이 가득가득 차버렸어. 이거 진짜 이건 대박집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진 이쁘게 찍는 방법 한번 알려주실래요? 사진 찍기 전에 네. 이게 또 색감이 가운데에 빨간색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또 사진이 좀 이쁘게 나거든요. 곱창의 핵심은 가운데 단면에 있거든요. 아까 채워 넣으셨던 마늘이 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 정렬을 해주는 거죠. 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가까이 찍는 겁니다. 이야 곱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곱창계 앤디 워홀이시네요. 네, 이제 한번 드셔보셔도 돼. 간장 소스에 담가서 고추 하나 살짝 올려서 드셔볼게요. 안에 있는 마늘이 마늘 같지 않네요. 네, 맞아요. 약간 그 곱 같아. 곱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만약에 그냥 생마늘을 갈아서 했다 그러면은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와우. 저희의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이 대파김치. 아 직접 담그시나요? 네, 맞아요. 파김치만 해서. 근데 이 대파김치가 느끼함을 이제 확 잡아줘요. 아 근데 파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대표님 그러면 6개 성공된 매장을 연속으로 만드셨는데 신규 창업자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창업 시장 중에 식당 창업이 문턱이 가장 낮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게 진입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장사를 시작하는 것과 그 아이템을 꽤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쉽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식당 경험이 없으면은 새로운 식당을 준비하는 동안 한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도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 일을 좀 해봐라. 왜냐면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그 동네에 아예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핫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자리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금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레동이 장사하기 결코 쉬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 요일별 편차도 너무 크고요. 여기는 배우 상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오피스가도 없고 그렇다고 주거지역도 없고 찾아와야 되네. 네, 철공사장님들 6시 되면 다 퇴근하시고 저는 사실 직장 다니다가 식당 하시는 분 다 지지하고 잘만 하면 정말로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도 얻을 수도 있고 진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지하는데 많은 준비와 많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은 10이 있다면 마케팅은 몇 할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돼요? 사실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식당의 본질을 잃는다고 생각해서 90%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채워져야 되고 마케팅은 10%. 마케팅이 아무리 잘 돼도 식당에 본질이 없으면 손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그 10%가 없으면 나머지 90%도 무의미하다. 앞으로의 목표나 마지막 뭐 플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백종원 대표님이 하는 뭐 한심포차나 그런 것도 논현동 하면 사실 한심포차 맞아.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물레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는 물레동에서 만든 브랜드로 약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뭔가 물레동 하면 제가 만든 브랜드를 좀 사람들이 떠올렸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오픈할 때마다 가서 그냥 또 야무지게 먹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 얼굴 너무 크게 나왔는데 괜찮아요. 나랑 밥 친구 할래? 친구 밥 친구.